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지식탐구,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분산전원과 스마트그리드, MC 손민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바람, 태양광 등 자연을 통해 그 원료가 끝없이 재생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탄소 배출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매장량의 한계가 있는 화석연료에 비해 무한하게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런 장점은 때론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한계.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늘 존재하는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를 추가로 내보내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발전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시장성이 높다는 재생에너지인 풍력은 바람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게 불기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태양광은 비교적 예측하기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구름의 양에 따라 에너지 차이가 크고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일조량이 낮아지는 겨울, 여름마다 찾아오는 장마 등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태양광도 풍력만큼이나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재생에너지의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연환경에 적합하도록 계획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날씨나 기온, 바람이 갑자기 크게 바뀌면 재생에너지의 양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된 전력 생산을 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간헐성이라고 하는데 기후변화로 이런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양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재생에너지를 핵심 발전원으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문명의 이기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전기 공급이 시시때때로 바뀐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전기는 수요보다 많은 양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모 정전 사고가 생기지 않는데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지금의 발전 시설이 충분한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무척이나 곤란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관건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전력 공급에 사용하려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조금이라도 더 예측 가능하게 바꿔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와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러나 발전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에 우리 삶에 늘 필요한 전기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발전량이 뚝 떨어지면 가정부터 산업시설, 병원까지 한꺼번에 모두 멈춰버리고 말 테니까요.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를 믿음직스러운 에너지로 만드는 방법,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진화.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얼음을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다들 얼음을 미리 얼려서 냉장고에 보관해 뒀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 먹을 겁니다. 손님이 자주 찾는 집이라면 얼음통을 제법 크게 준비해서 자주 얼음을 만들어 둘 거고요. 아주 상식적인,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이지만 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를 얼음을 미리 만들어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재생에너지의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도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생산된 전기를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모아둔 전기를 내보내면서 전력이 모자라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ESS라 불리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마치 오랜 장마로 넘쳐난 강물을 댐에 저장하다가 가뭄이 들 경우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저장하는데 저수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양수발전이죠.
양수 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이를 이용해서 강물을 높은 곳의 저수지로 끌어올리고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저수지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면서 수력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를 생각하면 발전이라기보다 전기 에너지를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꾸어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해당합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과거부터 양수 발전은 남는 전력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양수발전소인 청평양수발전소는 이미 1980년 준공됐죠. 그러나 양수발전은 건설에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산 근처로 제한되어 있어서 수요지 인근에 건설되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배터리입니다.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설치가 쉽고 많은 양이 필요하더라도 필요한 수량만큼만 모으면 되니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ESS로 좋은 조건을 갖췄죠. 다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되는 곳이 많아 전력 시스템에 필요한 수준의 대규모 배터리를 구성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데 히토리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주목받는 것이 연료전지입니다. 전기를 이용한 화학 반응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물질을 반응시켜서 전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연료 탱크의 용량만 조절하면 필요한 만큼 규모를 키울 수 있어서 리튬이온 전지보다 저렴하게 대규모 ES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SS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ESS는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는 소규모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기술 역시 이에 맞추어 고도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세계 각지에서 개발된 ESS 기술의 면면도 무척 기발한데요. 어떤 기발한 기술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기에 에너지, 즉 열을 가하면 아주 작은 부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압축된 공기를 다시 꺼내서 부피가 팽창하면 이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료를 태워서 액체에 열을 가해 기체로 변화시킬 때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2019년 하이뷰 파워라는 영국 기업은 이러한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했습니다. 크리오 배터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 기술은 극저온에서 남는 전력으로 공기를 압축, 액체 상태로 보관하고 전기가 필요할 때 이를 다시 기화시켜 부피가 늘어난 공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공기를 액화하고 발전할 때 온실가스나 폐기물 같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영국 서부 트래포드라는 도시에서 추진되는 친환경 도시발전 프로젝트에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를 통해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치 양수발전처럼 전기 에너지를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영국 에너지 스타트업 그래비트리시티는 2020년 250kW 규모의 중력 ESS를 선보였습니다. 그래비트리시티의 설립자 피터 프렌켈은 아주 무거운 줄을 활용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위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평소 전기를 많이 쓰지 않을 때 남는 전력으로 추를 높이 끌어올려 두었다가 다시 전력이 필요할 때 추를 낙하시켜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시연식에서 250kW를 빠르게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운동 에너지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라이 휠이라는 장치를 이용하는데요. 회전할 수 있게 만든 무거운 추의 회전축 마찰력을 극도로 낮추면 추를 회전시켰을 때 관성에 의해 오랜 시간 거의 같은 속도로 계속 회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물체의 회전 에너지로 저장하는 셈이죠. 손으로 돌려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피제 스피너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전기로 추를 회전시켜서 운동 에너지로 저장한 후 전기가 필요할 때 플라이 휠에 발전기를 연결시켜서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남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서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예측이 어려운데 언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언제 내보낼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전기는 공급이 잠시라도 끊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즉, 전기가 부족해지면 ESS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부족해질 것이 예상되면 미리 ESS에서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럼 전력 부족을 예측해 ESS에서 미리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 그리드의 등장. ESS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구축하는 데 별도의 시설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설을 무한정 건설할 수는 없겠고요. 결국 간헐성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ESS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전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등장한 최신 IT는 이런 미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전력망과 IT를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IT 기술을 접목해 수요 관리를 스마트하게 조절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생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시간별, 지역별 수요에 맞게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성을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전기 사용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이런 문제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는 지금까지의 화석연료 기반 발전 체계에서도 단점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전력 공급 회사가 전기 수요를 전체적으로 예측해서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했습니다. 다만 남는 전기는 그대로 버려지게 됐죠. 만약 올여름이 더울 것 같아 15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했는데 장마가 길어지며 120기가와트만 소비했다면 300기가와트는 그대로 낭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나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기존 예측 수요보다 조금 더 많이 생산 계획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낭비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지역의 날씨가 제각각이니 어느 곳에서는 비가 와서 태양광 발전량이 적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햇볕이 쨍쨍해서 발전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다른 여러 지역의 발전소를 서로 연결해서 필요할 때 남는 곳의 전기를 부족한 곳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전체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프의 뾰족뾰족한 옅은 선은 여러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나타냅니다. 부드럽게 연결된 짙은 선은 여러 곳의 발전소가 연동됐을 때의 모습으로 전체 발전량은 개별 발전소의 발전량보다 변동폭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이러한 문제에 맞는 해결책으로 부상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전력 계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와 공급자 간 양방향 전력 정보로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 그리드는 크게 8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및 충전소, 분산 전원, 신재생 에너지, 양방향 정보통신 기술,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이 그것인데요. 이것들이 뜻하는 바는 결국 양방향 전력 정보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실시간 요금을 통해 전력 사용을 조절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미리 반영한 전력 설비 투자로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기존의 중앙 집중형 체제가 아닌 네트워크 방식의 전력 공급망이 구축되면서 그 개방성이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을 통해 유연하게 전력 수요 요청에 대응할 수 있게 되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과 공급이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그리드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인데요. 대체 둘 사이에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블록체인이 가진 투명성과 높은 신뢰도가 스마트 그리드와 찰떡궁합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에선 기본적으로 전력 생산과 사용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요. 이를 통해 전력 흐름이 조절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런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거래 내역을 분산 원장에 자동으로 저장해 투명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거래 기록을 공개하면서 서로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거래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기에 기록을 위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3사가 손을 잡은 일이 세간의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우라를 구축한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명품이라니 뭔가 생소한 조합이죠? 아우라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블록체인의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을 빌어 이미테이션, 즉 가짜 상품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다 가방은 이제 고유 디지털 코드를 얻게 되는데 여기엔 절대 위조할 수 없는 제조, 유통 이력 등의 각종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정품을 감정하거나 가짜 상품에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디지털 코드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약간 전력 공급망과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나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함의는 명확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정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블록체인에 기반한 안전한 네트워크가 있기에 이제 전력 시장은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뜬다.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거래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전력 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공급자만이 전력을 공급한 것과 달리 수많은 개인들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가 이를 판매하기도 하는 것을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조금씩 남는 잉여 전력을 P2P 거래로 판매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겠죠. 최근에는 아예 여러 개의 소규모 발전 자원을 모아 판매하는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도 등장했습니다. 전문 중개 사업자가 1메가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와 같은 소규모 발전 자원을 한데 모아 네트워크상에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스마트 전력 공유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향후 스마트 그리드가 널리 확대돼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가 일반화된다면 우리의 전기 사용 패턴도 바뀔 것입니다. 먼저 실시간 전기 변동 요금제로 자연스럽게 전력 수급이 조절될 수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는 요금이 올라가고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는 요금이 내려가며 전기 요금이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가격이 고정된 전기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데서 벗어나 직접 전력 시장에 참여해서 전기 사용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력 정보를 확인해서 전기가 저렴할 때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전기 요금이 비싼 저녁 시간에는 집에 보유한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가정에서 생산된 전기 중 쓰고 남은 전기를 되팔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는 여러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겠죠. 오늘 세탁기 돌리기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번에 태양광 패널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생활 패턴에 적당한 용량일까요? 같은 식으로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꼼꼼한 전력 사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기계식 전력 양계에 스마트한 통신 기능을 더한 스마트 미터인데요. 양방향 통신으로 시간대별 전력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마트 미터는 인식과 행동을 전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스마트 미터를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별 총 사용량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 미터를 이용하면 시간 단위로 디스플레이를 통해 간편하게 전력 사용량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스마트 미터는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 공장 등 다른 전력 수요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또 검침원이 직접 돌아다닐 필요 없이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기에 비용을 줄이면서도 업무 효율은 높일 수 있죠. 한편 전혀 새로운 형식의 에너지 거래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V2G라 불리는 기술인데요. 한마디로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전송하는 것이죠. 개념은 생소하지만 원리는 기존의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하는 프로슈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전기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한 후 수요가 많은 시간에 이를 재전송하면 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등 중요 시설에 갑자기 전력이 부족할 경우 V2G를 활용해 위기를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난방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백화점 등에서 고객의 전기차를 통해 전력을 얻고 대신 그만큼의 혜택을 부여하는 멤버십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프로슈머 활동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ESS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전기차가 임시 ESS 역할을 하게 되는 V2G처럼 각 가정이나 산업시설 등의 충전 장치들이 일종의 분산된 ESS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를 통해 분산 전원, 즉 소규모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발전 설비의 활용도까지 늘어나게 되겠죠. 굳이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해 이를 중앙에 전달하고 다시 각지에 나누는 번거로우면서도 비효율적인 과정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대규모 송배전 설비로 인한 낭비는 물론 송전 과정에서의 낭비를 모두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대형 발전단지나 송전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로컬 에너지이자 분산 전원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쓸 전기는 우리가 만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지역끼리 전선을 연결해주면 한 곳에서 전기가 모자라도 다른 곳에서 빌려올 수 있기에 재생에너지의 근본적인 한계 중 하나인 불안정성 극복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산 전원과는 반대로 산발적으로 흩어진 전력 자원을 가상의 단일 발전소로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전력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분산 전원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좀 더 스마트한 관리로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 발전소입니다. 이것은 분산된 전력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를 인공지능 계통 운영 시스템과 연계해 관리하는 것인데요. 기존 가상현실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소규모 전력 자원들을 연결하며 원격 센서로 각 전력 시설을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군데 분산된 소규모 전력 자원을 단일 발전소처럼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어 국가 전체적인 전력망 및 전력 수요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시장이 구성되면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참여도 늘어날 테니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도 커질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전력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량 생산, 중앙 집중형 일방적 공급이라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발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소규모 생산, 소비자와 생산자의 결합, 네트워크 및 가상 발전소를 통한 실시간 교류 등이 자리 잡는 것이죠.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어지고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를 통해 모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전체적인 효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재생에너지 최고의 단점인 간헐성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입니다.